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2,000포인트를 불과 3포인트만 남겨두고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고점으로 치면 그런데요. 종가는 1996.59 정도가 나왔네요. 코스닥도 계속 올라서 513선, 그토록 기다리던 510선 돌파가 함께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물론 기관이 급증적으로 사서 금융주가 오르긴 했었지만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순 매도 속에서도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2,000포인트의 코스피를 근접시켰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황센터 가서 들어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야말로 2,000선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오늘까지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포인트 오르면서 199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9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10시 구간의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폭을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장중 연고점은 1997포인트, 마감 기준으로는 1996포인트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69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다가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펀드 환매 물량이 출하되면서 5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마감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마찬가지였습니다. 4포인트 오르면서 513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1포인트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510선 아래로 밀리지 않는 가운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510포인트와 513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마감은 그 박스권 상단 부근 513포인트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머물면서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6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 쪽에서는 15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4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반등했는데요. 2원 20전 오르면서 1,146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가 재차 하락했고요.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는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마감은 1,14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오르면서 연고점 또 경신을 했습니다. 93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포스코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 통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도 1% 상승으로 마감하는 반면 현대모비스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30만 원대 하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 올랐습니다.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와 KB금융 오늘까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아차는 역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5만 원대는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차익 실현 매물의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ED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가 4%대로 나란히 올랐습니다. CJ오쇼핑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메가스터디부터 네오이즈게임즈까지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LED주 마찬가지로 SFA도 8% 급등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차기 주도주로 자주 언급되는 은행주 오늘까지 올랐는데요.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됐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1.9% 올랐고요. KB금융 마찬가지로 3%대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외환은행도 4.5% 올랐고요. 기업은행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했는데요. 대우증권이 1.7% 올랐고요. 한국금융지주가 3%, 동양종금증권이 4%대로 오르면서 증권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LED주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LED 조명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LED주들이 올랐습니다. 삼성전기가 소폭으로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가 1.8%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가 나란히 4%대로 오르면서 LED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LCD 장비주들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SNU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지분 투자 소식으로 상승한 가운데 LCD 장비주들을 이끌었는데요. 오늘까지 그 상승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SNU가 9%대로 급등했고요. SFA가 8% 올랐습니다. 에버테크노도 7%대로 오르면서 LCD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지준율 인상을 선택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됐는데요. 이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호재로 반응했습니다. 네, 중국 원양제원이 3%대로 올랐고요. 차이나킹이 4%, 차이나그레이트가 3%대로 오르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돌파를 3포인트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했지만 금융업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대까지 상승하면서, 와, 정말 오래간만에 9,800대를 넘어 2,800대를 넘어 2,900까지 좀 전에 막 찍었습니다. 자, 전문가는 오늘 막 끝난 우리 장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한 내일쯤 이렇게 연결했으면 2,000포인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00포인트 코앞에 두고 개인의 힘만으로 오늘 그래도 한 10포인트가량은 올렸네요. 예, 금일 시장은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서 그 보합권 시세를 이어나갔지만 장 후반 들어서 그 매도 강도가 줄어들면서 상승폭을 확대시켰고 종가는 연내 최고가로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에도 IT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IT에 대해서는 동반 순매수 유입되면서 상승 견인하였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업종 내 순환매 형성되면서 연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특징적인 점은 중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금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인데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고점 대비해서 이미 한 10% 정도 하락세를 보인 터라 서서히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그 이틀 동안에 에너지와 산업재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긴축에 대한 악영향권에서 주식시장이 내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내성을 갖고 있긴 한데요. 중국이 추가로 연내에 그야말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면 문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연내에 중국이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시는지요? 예.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조만간 중국이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그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간과 동시에 물가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어서 그 통화 긴축의 강도를 좀 더 높여야 할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그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는 뉴욕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죠. 주말에 중국의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서 나스닥이 3년 내 최고, S&P 500이 거의 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나올 지표가 혹 있습니까? 오늘은 없고 이제 주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한 지표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그 FOMC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선행지수와 산업생산 등 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FOMC 회의에서 저번에 그 추가 양적 완화를 공표한 만큼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좀 낮고요. 금주 발표될 그 다른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회복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어서 시장은 미국 경제가 우려만큼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과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선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만큼 주식 시장에는 우호적인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미국 쪽 14일 화요일 날 밤에 나오게 되는 소매 판매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회복, 연말 소비 회복 이런 거하고도 맞닿아 있는 지표일 테니까요. 자, 이제 정말 2,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일 오전장에서 2,000이란 지수를 거의 한 3년여 만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내일장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많이 올랐지만 IT 금융을 추가적으로 좀 따라서 사야 될는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은 뭐 2,000선을 넘어서 2007년도 역사적 고점까지도 지금 넘볼 그런 기세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로는 첫 번째는 그 해외 시장에 우선 선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나스닥과 S&P 지수는 이미 그 연고점을 경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증시는 구제금융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피그스 증시 역시 낙폭을 대부분 되돌리는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서히 긴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글로벌 증시의 안정세에는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글로벌 국채 수익률의 동반 급등입니다. 이는 남유럽과 미국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수급 여건이 양호한 점입니다.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는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연말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는 어떤 계절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관심 업종으로는 IT와 금융, 철강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T 그리고 오늘 은행주, 뭐 증권주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있는 쪽을 뒤늦게 따라가자니 이거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따라갈 만한 쪽이 아까 화면에 보니까 철강 쪽도 들어가 있던데 철강을 그렇게 보시는지, 또 소외되어 있는 같은 금융주지만 보험주 얘기는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보험주도 사도 괜찮은지 의견 좀 주십시오. 예,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경기에 대한 어떤 바닥이 이번 그 4분기 내에 마무리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철강 경기가 회복하기 이전에 선침해한다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철강에 대한 그 가격 메리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 흐름에 뭐 전혀 편승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과 장기적으로 보면 유사한 어떤 궤적을 그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보험주에게도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철강이 낫습니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험이 낫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보험 업종을 사놓겠습니다. 예, 그 철강이 밀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포스코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뭐 철강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기 이상의 시각에서 보면 그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어떤 그런 흐름을 전혀 타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가격 메리트적인 면에서는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경기 선행 지수가 곧 그 상승 전환되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보험주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8, 9, 10월 보험주 뭐 거의 쉬었다가 11월에 급락해서 이제 12월에 올라오는 중이니까요. 그럼 보험주를 좀 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선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 물가가 작년보다 8.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1.3% 상승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11월 수입 물가 상승률은 2.1%로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수입 물가는 생산자 물가와 함께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4.9% 상승했었습니다. 한은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다 농산물 가격 급등과 임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내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을 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가 394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4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나라 빚은 총 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세수가 늘어 부채 규모가 약 6조 원가량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390조 원대 중반대로 유지가 되고 경제 성장률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4.2%로 정부 목표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치킨 판매가 16일부터는 중단됩니다. 롯데마트는 오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차원에서 치킨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9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던 통큰 치킨은 저가 판매로 인한 영세상인의 생존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매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롯데마트는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에 따른 고객 혼란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판매한 뒤 16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준비한 약 5만 마리의 닭은 연말까지 각 점포 인근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은 강화하는 대신 취급 업무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서 105곳의 저축은행에 동일한 감독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 차등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등은 이달 중 저축은행 차등 감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내일 아침 2,000포인트 얘기가 화려하게 헤드라인을 장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한 이틀 정도 눈치 봤으니까 내일부터는 강하게 사줄 수도 있는데요. 많이 오른 IT 자동차가 아니라 IT 금융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덜 오른 쪽을 볼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네요. 저는 내일 2,000포인트 기대하면서 장 마감 1시간 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